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린솔 대표 이호근입니다. 방금 그 대표님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무기를 개발하던 사람이고요. 그런 이제 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산업 안전 그리고 사회 안전에 필요한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만들던 무기는 또 좀 특별한 무기였어요. 지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뢰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는 이제 5명밖에 안 남았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고. 이유는 오타와 협약이나 다른 이제 대인지뢰 금지 협약 같은 문제들 때문에 지뢰가 이제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있었죠. 근데 또 다른 예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지뢰들이 다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서방 국가들조차도 이런 오타와 협약에서 다시 탈퇴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무기는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무기를 만드는 기술에서 어, 제가 만들던 지뢰는 이제 밟으면 터지는 그런 재래식 지뢰는 아니었고요. 1km 밖에 떨어진 전차의 소리를 탐지해서 타격하거나 또는 100m 밖에 떨어진 적군과 아군을 식별해서 살상하는 그런 스마트한 센서를 이용한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응용된 지뢰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는 기술은 똑같은데 그 찾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면 인명 구조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라이프 앤 솔루션 린솔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린솔은 한 에어로스페이스 사내 벤처 기업으로 창업된 1호 기업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정밀한 음원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센서와 네트워크 중에 현재는 음원과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위험을 탐지하는 기술을 제품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서는 저희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소개보다 저희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대 전쟁에서는 고도화된 감시 체계들이 있고요. 근데 이러한 감시 체계들을 통해서 이제 병사들의 생존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냉전 상태에서 있었던 정전 상태에서 있었던 전쟁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드론의 활용은 이제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그만 드론이 큰 전차를 파괴하고 병사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또한 그런 생존 능력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쟁의 양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드론의 치명적인 위협, 그리고 우리가 시야 확보, 전파 교란에 대한 무력화 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전파 교란으로 인한 무력화 문제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이용한 러시아 장교들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제로 러시아 장성급 인력들의 GPS 정보를 활용하고 그 활용된 GPS 정보로 타격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처음에 별로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 무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서로의 위치와 기밀 작전 등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요. GPS 교란을 시켜버렸습니다. 전 지역에. 그래서 대부분의 전략적인 무기인 GPS를 사용하는 전술급 무기들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제대로 운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지원한 무기 중에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자주포인데요. 유도 자주포입니다. 한 발에 한 1억 정도 하는데 유도 미사일보다 엄청 싸기 때문에 그게 러시아를 정밀 타격을 했는데 러시아 전역의 GPS 교란과 전파 교란을 해버리니까 그 정밀한 유도 무기 자체가 활용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첫 번째 있는 저가 드론에 의한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그냥 에이밍을 해버립니다. 좌표를 입력시켜서 교란이 되든 말든 자기는 목적한 속도와 거리를 가지고 영상으로 보고 마지막에 타격하는 저가 드론, 사드 같은 드론들이 이제 이번 전쟁에서 많이 활용이 되게 되었고, 이거는 앞으로 일어나는 어느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분명히 반면교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드론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존력, 생존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하고 라이다를 통하고 다양한 이제 전파 기술들을 통하는 그런 기술이 대부분 전장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장 탐지 기술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조금 다른 걸 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드 드론이 되게 시끄러워요. 엔진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드 드론이 날라올 때 한 1km 밖에 떨어질 때는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저희 센서는 그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그 대표님께서 제가 대표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솔비 시스템에서 대표님 하셔서 EOIR 관련한 센싱을 하셨잖아요. 그런 탐지기를 만드셨는데 너무 좋은 장비고 장치지만 보이지 않는 지역에 대한 탐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제가 쓰고 있는 안경처럼 눈만 좋아지는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던 거예요. 눈이 좋으면 당연히 탐지하기 쉽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귀도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론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드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드론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통해서 드론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런 전장 환경에서 음원을 이용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아군의 생존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주요 감지 시스템의 취약점들은요. 레이더, 라이다, 영상 센서, 통신 기반. 통신이 터지기만 하면 정말 위치 추적도 잘 되고 좋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 환경에서 이제 GPS가 정상 작동할 것이라는 보장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레이더,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작년까지 올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북한 드론이 이제 청와대 용산으로 넘어왔을 때 또는 일반 그 아마추어 드론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아까 대표님 만드셨던 건 장난감 드론 같은 거를 제가 빌딩 옥상에서 조금 띄워가지고 용산 위로 보내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주요 관제하는 곳에 그런 정보를 다 유출되고 누설되고 있어요.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하나 있으셨을 거예요. 그 중국이 미국 상공에 헬륨 풍선 띄워가지고 관제했던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DJI 드론을 이용하는 게 너무 세계적으로 퍼졌었는데 지금도 물론 많이 퍼져 있죠. 근데 DJI의 드론의 영상을 내 핸드폰에 다운로드 하려면 그 중국 서버를 거쳤다 들어옵니다. DJI 그 중국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DJI 드론에 들어간 영상 정보가 중국으로 다 흘러넘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막아버렸습니다. 통신을. 주파수를 바꿔버렸어요. DJI 드론 허가 주파수를. 그래서 중국 정부를 안 넘어가니까 중국이 답답하잖아요. 여기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을 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버로드 띄웠다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 드론을 활용하는 기술 자체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드론 그리고 또한 위험은 소리로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각 기반 감지는 이제 전장의 마지막 감각 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은 이제 충분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로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매우 고도화되었습니다. 이제 들음으로 인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는 장애물을 이제 돌아서 시야 밖의 위험도 탐지할 수 있고요. 멀리서 메아리 치는 소리조차도 우리가 뭐 전달할 수 있는 거리의 제한은 물론 있습니다만 근거리에서는 매우 빠르게 우리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가청대 소리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리지 않는 소리도 엄청 많거든요. 듣지 못하는 소리. 인간의 가청대는 20Hz부터 20kHz까지 보통 이제 듣게 돼 있는데 그 바깥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정말 듣지 못하는 위험한 소리 또는 들어야 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활용한다면 전장에서 충분히 저희는 위치 추적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가 좀 저희 뒤에 넣어놨는데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내벤처로 출발을 했고 지금 현재 HD 현대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블랙야크 등과 같은 이제 그 산업체에 지금 현재 제품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민간 안전 분야에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함께 해양 수사 바다에 빠진 분들을 찾기 위한 솔루션 개발하고 있고요.
산림청과 함께 산악에서 구조를 위한 솔루션 또한 소리로서 찾는 솔루션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피노프 기업으로 이제 방산 기술로 민수로 돌아왔는데 다시 민수에서 민수란 말씀을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 방산 기업에서는 방산이 아닌 분야를 다 민수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민수의 시장에 들어와서 열심히 개발하다 보니까 다시 방산에서 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프 기업인데 다시 스피온을 지금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선택적 빔포밍 기술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음파를 탐지하는 기술은 TDOA라고 해서 소리가 들어오는 시간차를 이용하는 기술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소나 탐지 기술 같은 곳에 이제 빔포밍 기술들이 사용되는데 그런 빔포밍 기술은 소나 탐지에 사용되는 빔포밍 기술은 엄청나게 큰 하드웨어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근데 TDOA 기술은 단편한 온 디바이스로 할 수 있지만 복합적인 여러 군데서 나는 소리를 탐지할 수 없는데 저희는 그 두 가지를 선택적 빔포밍, 셀렉티브 빔포밍이라고 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기계연구원의 메타 구조 기반의 음원 증폭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들어야 되는 소리를 보다 증폭시키는데 또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정밀 위치 추적에 대한 기술, 방금 말씀드렸던 뭐 TDOA 등과 같은 기술을 융합해서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융합해서 고도화시켜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분산형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다중 여러 군데서 포진되어져 있는 다양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 적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매복의 조기 감지, 참호 진지 방어, 도시 전장 대응 등과 같은 기술에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전투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전 상황인데 왼쪽이 아군인지 오른쪽이 아군인지 모르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시끄러운 전장 환경에서 아군이 내는 장치에서의 소리만으로 우리 아군의 소리인지를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K2에서 나오는 총기 격발 소리와 저희 AK에서 나는 총기 격발 소리는 분명 다르고요. 같은 K2 계열을 쓴다고 하더라도 장비 자체에서의 나는 소리를 활용한다고 하면 아군을 충분히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저희가 이 솔루션을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거는 GP 수색 요원들이 이제 수색하고 돌아올 때 진짜 돌아오는 인원들이 우리 인원들이 맞는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소리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병사들이 착용한 스마트 웨어러블에 음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아군을 특별한 주파수로 인해서 소리로 식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론 및 폭발물에 대한 대응입니다. 전장 환경에서 이제 소대장급 되는 분들이 레이더를 들고 다니기 너무 무겁고 비싸고 또한 이제 불편하실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손바닥보다 작은 디바이스 하나는 가격도 물론 매우 저렴하지만 전장에서 우리 소대로 향해서 날아오는 드론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해서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미리 사전에 경고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CS 혁신사항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그 CS 혁신사항 분야에 가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장 얘기하다 갑자기 가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고층 아파트 특히나 이제 뉴욕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유명인의 아파트에 드론이 떠서 유명인의 사생활을 염탐하는 일이 실제로 많이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자기는 좀 자연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촬영하고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창밖에 날아다니는 드론을 찾을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솔루션을 이 똑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었고 이번에 CS에 출품해서 혁신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장 환경에서 날아다니는 드론에 대한 폭발물 대응이 가능하고요. 또한 전차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제볼린이나 이제 단거리 로켓 발사기 같은 경우는 두 발을 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한 발 쏘고요. 신속하게 한 발 더 쏘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첫 발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죽거나 실탄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느 방향에서 제블린이 날아오는지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면 대응 사격 등과 같은 조치로 또한 도피와 같은 조치로 충분히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드론 및 폭발물에 대한 대응, 소리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보고 피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소리를 통해서 먼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 번 더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군의 생존성을 강화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조금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아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총기를 겨눴을 때 그 총기가 겨눈 방향에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또한 총기의 총구 방향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충분히 즉시 구현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렇듯 이렇게 음원을 이용한 기술들을 활용했을 시에 전장 환경에서는 다양한 솔루션들로 저희가 대응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기술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약간 이제 블랙야크 조강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블랙야크랑 함께 그 스마트 구명조끼를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해경 이번에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난 게 그 해경분이 이제 물에 빠져 돌아가셨는데 구명조끼에 손가락보다 작은 발신기 하나를 넣어놓으면 배터리는 1년 이상 가고요. 물에 빠졌을 때 그 발신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는 드론을 띄워서 일반적으로 배로 수색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물에 빠진 사람을 수색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해경의 수요를 받았고 어촌계 등과 함께 적용 예정이고요. 산림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속에서 사실 GPS가 잘 안 터져요. 정확하게 위치가 안 나옵니다. 나무나 또는 협곡 같은 데 들어가면. 산에 방문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발신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또한 마찬가지로 태그인데 굳이 태그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 디바이스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앱만 운용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 문자를 받으시면 띠띠띠띠 소리 나는데 설정하지 않으셨잖아요. 행안부에서 예정하는 그런 발신음을 나타내면 특정한 사람을 찾을 때 핸드폰 디바이스에서 나는 소리를 낼 수 있고 그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로 또 충분히 실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산업안전공단이나 소방 같은 분야에서도 소리를 이용한 솔루션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고 현재 저희는 이런 실증들을 지금 준비하고 또는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술이 소리를 통해서 전장 환경에 적용된다면 충분히 아군의 생존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위치 추적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내년에 이제 군사과학기술학회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기회 주신 제품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논문을 발표하면서 제품을 전시해 볼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